너무 재밌어서 잠 못 드는 심리학 사전. 저자 스베냐 아이젠 브라운. 프라이밍. 착각. 당신은 자신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를 언제나 잘 알고 있다. 진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진 확신에 의해 자주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당신이 얼마나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 당신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당신은 걸어서 출근 중이다. 그러다 길에서 어떤 노부인을 보고선 여행을 떠난 옆집 여자의 부탁을 받아 식물에 물을 주기로 했다는 생각을 문득 떠올린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잠깐 집에 들러 식물에 물을 주고 올까 생각한다. 오늘은 유난히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2년 전 스페인에서 아예 문 밖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무더웠을 때처럼 말이다. 그러면서 당신은 정말 지구의 온난화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당신이 환경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데 당신은 너무 바빠서 정기적으로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오랜 친구의 생일도 깜빡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그러다가 문득 왜 어떤 사람들은 숫자 기억력이 그렇게 좋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저마다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다양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다가 당신은 갑자기 회사 주차장에 서 있는데 당신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이런 현상을 고속도로 가수 상태 또는 고속도로 최면이라고 부른다. 육체와 정신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다. 우리 머릿속이 자동 조종 장치로 전환되는 동안 우리의 의식은 독자적으로 활동하며 항상 똑같은 길보다 더 흥미진진한 주제를 찾아 나선다. 시간적으로 먼저 제시된 자극이 나중에 제시된 자극의 처리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프라이밍 또는 점화 효과라고 부른다. 냄새, 광경, 소리 또는 몸짓 등 모든 새로운 인상들은 어떤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현실을 기억의 혼합체이자 그와 관련된 감정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러한 연상의 고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뇌에 떠오르게 되고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인지하는 거의 모든 것들은 연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과 감정은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감정적 뇌. 우리가 모르는 측면들은 이성이 철저하게 검사를 해야 한다. 기존의 단서를 사용할 수 없고 새로운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성은 의식적으로 4개에서 9개 이상의 정보를 동시에 파악할 수는 없다. 다음 알파벳을 잠깐 보고 순서를 기억하기는 쉽지 않다. E, V, D, F,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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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N, O, U, N, H, C, R. 정보를 작은 단위로 쪼개면 한결 기억하기 쉬워진다. 16개의 정보를 5개로 줄이면 암기하는 것이 한결 수월하다. EV, DFB, BBC, HNO, UNHCR. 감정적 뇌는 더 오래되고 더 발달된 뇌다. 우리의 이성은 컴퓨터, 글씨 또는 계산기와 같은 보조도구의 도움을 받는다. 체화된 인지. 인간은 은유에 강하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견들은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몸의 느낌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사람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손에 들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판단한다. 업무상 회의를 할 때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으면 우리는 더 무뚝뚝하게 협상을 한다. 어떤 물체와 그 특성들은 우리에게 연상의 고리를 불러일으켜서 프라이밍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코카콜라 vs 펩시. 기업은 심리학자들보다 먼저 프라이밍 효과를 알아차렸다. 코카콜라는 푸근함, 아름다운 세상, 유년 시절 그리고 가족으로 프라이밍이 된 산타 할아버지를 내세워 우리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매출이 상승한다. 우리는 무엇을 좋아해야 하는지 무의식적으로 조종당한다. 아름다운 연상작용이 일어나고
그것이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자들은 기업의 전략에 걸려들게 된다. 감정 휴리스틱. 착각. 당신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측면들을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평가한다. 진실. 당신의 모든 결정들은 첫인상에 의해 결정된다. 첫인상. 첫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따져보고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우리는 종종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새로운 상황과 정보들을 신속하게 평가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빠르게 결정을 내린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의 양과 질을 혼동하게 되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를 감정 휴리스틱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체계적이고 이성을 기반으로 한 평가와 감별에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고 이따금 불확실한 감정에 따른다. 이런 본능적이고 재빠른 반응은 위험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신뢰할 만한 방책을 만들 수 없다. 닻을 내리다. 첫인상이 우리의 결정을 좌우한다. 때때로 첫인상은 우리가 결정을 내린 유일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닻을 내리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경험들을 수없이 쌓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가령 얼핏 본 액세서리의 가격이나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리의 숫자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 기준점 휴리스틱은 단순화 또는 관련성으로 우리가 예측이나 판단하는 것을 도와주고 기준을 마련하고 앞으로 내리게 될 결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제품의 대명사가 된 상품 이름들. 우리가 앞으로 내릴 결정들은 첫인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긍정적인 연상작용과 막대한 영향력 때문에 어떤 상품명은 그 제품군의 대명사가 되기도 한다. 입술 보호제가 라벨로가 되고 형광펜은 에딩이 된다. 라벨로는 유명한 입술 보호제 브랜드이며 에딩은 형광펜 제품명이다. 접착식 메모지를 포스트잇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경우다. 스포트라이트 효과. 착각. 사람들이 당신의 외모와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진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맙소사. 사람들이 대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민망한 일은 눈치조차 채지 못한다. 그리고 설사 눈치챈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하는 행동이나 당신의 생김새를 아주 유심히 관찰하고 당신을 지켜본다고 자주 느낀다. 이를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부른다. 당신은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새로 구입한 비싼 가죽 코트를 알아볼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별한 옷을 입은 여자나 고급스러운 양복 때문에 눈에 띄는 남자를 본 것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 가늠하기가 힘들다.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없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주목을 받지 않은 채 자신만의 우주에서 둥둥 떠다닌다. 사람들은 자신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것을 간과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 생김새, 그리고 등장으로 외부에 분명한 신호를 보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거의 눈치채지 못한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면이든 부정적인 면이든 그렇게 관심을 기울일 만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따라서 진실은 이렇다. 당신은 시도 때도 없이 주목을 받고 있지 않다. 당신의 풍자가 아주 뛰어나면 사람들은 당신이 예에 바르다고 생각한다. 티셔츠 실험. 코넬 대학교에 재직 중인 심리학자 토마스 길로비치는 90년대에 스포트라이트 효과를 연구했다. 사람들이 가득한 방에 혼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길로비치 교수는 민망하거나
끔찍한 티셔츠를 입은 실험 참가자들이 사람들로 가득한 방으로 들어가는 실험을 진행했다. 눈에 띄는 티셔츠를 통해 스포트라이트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려고 했다. 실험 참가자들은 방 안의 사람들 중 약 50% 정도가 민망한 티셔츠를 알아차렸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 정도만이 티셔츠를 알아차렸다. 그리고 또 다른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멋지고 한창 유행 중인 티셔츠를 입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도 절반 정도가 주목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 티셔츠를 눈여겨본 사람은 10%도 채 되지 않았다. 더닝크루거 효과. 착각. 당신은 스스로가 어떤 도전을 얼마나 잘 해낼지 예측할 수 있다. 진실. 대부분 당신은 당신이 실제로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도전인지 제대로 예측할 수 없다. 우둔함과 자만은 일맥상통한다. 가끔 별다른 재능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텔레비전 쇼나 오디션, 각종 경기 등에 출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출연자 중 일부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처참히 망신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무엇이 부족해서 탈락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도 보았을 것이다. 왜일까? 이것은 바로 더닝크루거 효과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인지가 왜곡되어 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동시에 자신들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 이들은 진심으로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매주 소도시에 있는 작은 노래방에 모여 노래를 부른다. 하지만 친구들로부터 박수를 받는다고 해서 슈퍼스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철저히 간과한다. 초짜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아마추어들은 간혹 어떤 주제에 대해 흔히 자신을 전문가라고 여긴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전문가가 될 수는 없다. 이들은 어떤 특정한 학문 영역의 차원과 난이도는 과소평가하면서 자신들의 능력을 잘못 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한다. 경험, 지식, 그리고 잘 모르는 게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며, 그런 이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잘 알고 있다. 생물학자 찰스 다윈은 이런 말을 남겼다. 무지는 지식보다 더 확신을 갖게 한다. 어쨌든 자신의 무능력을 이렇게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증대시킬 수는 없지만 자신감을 높일 수 있으며 무력하게 만드는 우울증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이 세상의 문제는 바보들이 자기 확신이 지나친 데 비해 똑똑한 사람들은 의심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 자기 불구화. 착각.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당신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진실. 당신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실패마저 조성하기도 한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비판은 나 자신에 대한 비판이다. 심기증. 건강염려증 환자는 계속해서 염려하며 불편함을 느끼지만 어떻게 보면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덕분에 주변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해주고 관심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가 실패할 수 있는 위험도 감소한다. 어떤 걸림돌이 나타날 경우, 즉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때 당사자는 스스로 실패를 위한 조건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자기 불구화의 경우에는 자신의 인지를 왜곡해서 현실을 조작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불구화를 하는 사람은 자신이 숨을 수 있는 보루와 같은 외부의 이유들을 만들어낸다. 외부 요인의 잘못이기 때문에 자신이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한다면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해낸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잘된 것이라 여긴다. 남자의 경우 자기 불구화를 하는 경향이 더 많다. 어쩌면 남성들이 더 강하고 능력 있고 성공적이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자기 중심주의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킨다. 모든 행동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사람은 비판을 받을 때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비난을 받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신포도 기제. 이솝 우화의 여우와 포도 이야기가 나온다.
여우는 포도가 너무 높은 곳에 매달려 있어서 먹을 수 없자 어차피 너무 신포도이기 때문에 먹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어차피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 나쁘게 말함으로써 실패를 은폐하는 것이다. 예, 나는 조니 뎁의 팬이지만 그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결혼할 생각이 없어. 달콤한 레몬 기제. 불쾌한 일을 피할 수 없게 되면 자존심 상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장점이라도 찾아낸다. 선택지가 보기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척을 한다. 예, 나는 야근하는 걸 좋아해. 밤에는 시원하고 무엇보다 조용하거든. 미루기 전략. 착각. 당신은 게으름과의 시간 분배를 잘못했기 때문에 할 일을 뒤로 미룬다. 진실. 당신이 할 일을 미루는 이유는 즐거운 것을 선택하고 싶은 원초적인 본능에 굴복하기 때문이다. 의지력의 긴 싸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그런데 왜 하려는 일, 그리고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토록 힘든 것일까? 우리는 왜 할 일을 미뤄두고 더 즐거운 것, 더 수월한 것, 그리고 더 비이성적인 것에 정신을 빼앗기는가? 게으름과 잘못 짠 계획 때문인가? 어떤 사람들은 꼭 봐야 하는 중요한 신문 기사를 잔뜩 모아놓고 반드시 읽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매일 신문에 실린 풍경 사진만 들여다보거나 낱말 퍼즐에만 집중한다. 문제는 시간 관리가 아니라 우리가 뇌에서 벌어지는 의지력과의 싸움에서 패배했다는 것이다. 우리의 원초적인 본능은 즉각적인 보상을 따르라고 부추기고 부족한 인내력은 우리를 알 수 없는 미래에 있는 먼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내일 해야 할 일 목록을 길게 작성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우리의 의지력 박약에 대처해 이기고 극복해야 한다. 마시멜로 실험.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과 월터 미셸 교수는 학령기 이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불리는 실험을 실시했다.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보여주면서 두 가지의 선택지를 제안했다. 하나는 지금 곧바로 한 개를 먹는 것, 또 하나는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려서 마시멜로 두 개를 먹는 것이었다. 어떤 아이들은 참고 기다렸고 또 어떤 아이들은 그렇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 따르면 보상을 기다리며 참았던 아이들은 유혹에 잘 넘어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학교나 직장에서 더 성공했다. 카타르시스. 착각, 겹겹이 쌓인 화를 한번 제대로 분출하면 스트레스를 잘 풀 수 있다. 진실, 겹겹이 쌓인 화를 계속 분출하다 보면 점점 더 공격적이 된다. 화를 풀어라. 날려버려. 화를 풀지 않은 채로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라 당신의 눈을 멀게 하면 당신은 언젠가 텔레비전과 그릇을 깨뜨리게 된다. 당신의 내면이 화산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상태가 되어 주변에 통제할 수 없는 이글거리는 검붉은 용암을 쏟아내지 않도록 조심하자. 베개가 터져서 사방에 깃털이 날릴 때까지 힘껏 쳐라. 울타리를 걷어차라. 문을 세게 쾅 하고 닫아버려라. 그러면 기분이 한결 좋아질 것이다. 정말 기분이 한결 좋아졌는가? 일시적으로는 그럴 것이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흔히 정화라는 말을 그리스 용어인 카타르시스로 바꿔서 사용하고 이 말에 안도감을 느끼지만 반대로 우리를 마치 마약처럼 중독되게 만든다. 화학물질들이 우리의 뇌 속에 떠돌아다니며 또다시 분노를 표출하라고 재촉한다. 그러나 더 공격적이 아니라 더 평온해지기 위해서는 제대로 진정하는 것만이 도움이 된다. 차분하게 기다리며 차를 마셔라. 제3자 효과. 착각. 다른 사람들은 대중매체가 전달하는 것을 거의 다 믿는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과 견해만은 대중매체의 영향을 덜 받는다. 진실. 누구나 자신이 받는 영향을 과소평가한다. 당나귀와 나. 제3자 효과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미디어, 광고, 정치가 또는 나를 유혹하는 사람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영향은 모든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 나만 제외하고 모두가 쉽게 속아 넘어가거나 귀가 얇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은 현저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대중들은 대부분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권위 있는 기관에 먹잇감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영향을 덜 받고 귀가 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자기 가치를 높이는 데 유용한 왜곡. 우리는 자신의 실패를 다른 사람들이나 외부 상황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성공은 자기 자신의 재능과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가능하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간직하고 싶어 하며 자기 가치를 높이고 실패의 두려움을 낮추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한다. 우리가 낙심하거나 회의와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성공적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 매진, 착각, 자본주의적인 이익 추구와 소비를 자극하는 것은 기업들의 캠페인과 광고다. 진실, 소비와 자본주의는 뒤떨어지지 않으려는 소비자의 지속적인 의지에 의해 움직인다. 그것이 주류 문화이든 대학 문화이든 말이다. 소비자 반란은 없다. 당신이 스스로를 아무리 특별하고 독특하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당신 역시 시스템에 속해 있고 물건을 구입하며 돈을 지출한다. 당신은 주류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피할 수는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상표도 언젠가 유명해지고 성공을 거두고 처음에는 유명하지 않았던 새로운 패션 회사 제조업체 그리고 록밴드까지도 적은 소비 계층을 유지하지만 언젠가 상업적이 되어간다. 그들이 대중들 속으로 들어가면 개인주의자들과 혁명가, 히피, 그리고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들은 또 다시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야 한다. 다양한 선택 가능성과 계속 돌고 도는 유행으로 인해 소비가 증가한다. 심지어 종속되지 않으려는 사람들과 대학 문화가 오히려 소비를 부추기는 힘이 되기도 한다. 인생의 목적은 자기 실현이다. 자신의 본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우리 각자가 존재하는 것이다. 오스카 와일드, 스티브 어클. 1990년대에 방영되었던 미국 시트콤 패밀리 매터스에 등장하는 캐릭터다. 길이가 짧은 바지와 알록달록한 멜빵, 두꺼운 뿔테 안경을 즐겨 착용하고 조심성이 없으며 자신의 아코디언과 폴카, 그리고 로라를 사랑한다. 스티브는 윈즐로 가족의 이웃으로 시도 때도 없이 윈즐로 가족을 찾아온다. 당시에는 특이한 괴짜로 통했지만 오늘날에는 힙스터, 유행 등 대중의 큰 흐름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고유한 패션과 음악 문화를 좇는 부류의 전형으로 통한다. 파이트 클럽. 장르 스릴러. 감독 데이비드 핀처. 개봉 연도 1999년. 수익 전 세계적으로 1억 달러. 현재 인터넷 영화 데이터베이식 IMDb 10위. 주인공은 소비사회를 살아가는 전형적인 중산층으로 웬만해선 눈에 띄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그는 비행기에서 우연히 비누 장사를 하는 타일러 더든을 만나게 되면서 인생이 완전히 변한다. 그리고 어떤 사건으로 그의 집이 폭발한 후 타일러의 허물어져가는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한다. 두 사람은 파이트 클럽이라는 비밀 조직을 결성하고 이 조직에서 기존의 질서에 대항하는 군대인 프로젝트 카오스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조직이 확대되면서 이런저런 문제들로 결국 사망자까지 발생한다. 이름이 없던 주인공은 자신의 다중적인 인격에 대해 알게 되는데 그 자신이 타일러 더든이었다. 커트 코베인. 록그룹 너바나 멤버, 록 뮤지션. 자산 1억 달러. 1994년 헤로인 과다 복용과 두부 총상으로 사망. 커트 코베인은 어렸을 때부터 과잉 행동으로 눈에 띄는 아이였다.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 살던 그는 음악에 빠져들어 청소년 시절에 이미 친구들과 펑크밴드와 록밴드를 결성해서 연주를 시작했다. 그는 학교를 중퇴하고 여러 밴드와 함께 투어를 하다가 너바나라는 밴드를 결성한다. 그는 위장통증을 마약, 특히 헤로인으로 다스렸다. 코베인은 좌파 성향이었고 사회 비판에 앞장섰으며 페미니즘, 동성애에 찬성하고 인종주의, 관료주의 국가, 그리고 교회에 대항했다. 그가 자살한 이후
그의 음악은 사망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인기를 누렸다. 마이클 무어. 영화 감독, 작가. 자산 5천만 달러. 현재 181kg. 작가이자 영화 감독인 마이클 무어는 좌파 성향의 신랄한 영화와 방송을 만들었고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책이든 영화든 그의 작품들은 정부와 미국 사회의 모든 논란거리에 불을 지폈다. 마이클 무어는 대립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고 그 때문에 그의 다큐멘터리가 너무 주관적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무어는 그의 가장 지독한적인 조지 W. 부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친구와 적으로 철저하게 나눈다.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가 200만 달러에 달하는 레이크사이드 맨션을 매입한 후에 그가 그토록 비난하던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세상이 공정하다는 믿음. 착각, 인생의 실패는 자기 탓이다. 진실, 행운은 주로 우연히 주어지고 부도덕은 주로 별다른 처벌 없이 지나간다. 다 자기 탓이다. 이 세상은 공정하게 돌아가고 있고 사람들의 운명은 모두 자기 탓이다. 올바르게 행동하기만 하면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공정하다는 믿음이다. 하지만 착각이다. 이 세상은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언제나 세상이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는 인적이 드문 길을 걸어가던 남자가 강도를 만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늦은 밤에 돌아다닌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리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잘못은 피해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강도에게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현명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세상이 공정하다는 믿음은 우리에게 안정감, 통제 가능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준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모든 위험과 사회적인 불평등을 더 잘 견뎌낼 수 있게 만들어준다. 스팍 선장. 미국 TV 시리즈 스타트rek의 등장인물로 냉정하고 이성적인 발칸족 외계인이다. 신경학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여러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기꺼이 떨어진 거리에서 스위치를 작동할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희생자에게 직접 손을 대야 하면 감정 시스템이 작동해서 그 제안을 거절한다. 어떤 스위치를 켜고 끄는 일에 있어 우리의 뇌는 스팍 선장만큼이나 냉정하고 계산적이다. 정상화 편향. 착각, 공포, 탈출 또는 공격 본능은 비상시에 당신의 행동을 지배한다. 진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당신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주 느리고 느긋하게 행동한다. 기절,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 강하고 세차게 몰아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다. 이내 당신은 공포에 사로잡히고 당신의 탈출 본능과 공격 본능이 순간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과연 그럴까? 이때의 정상화 편향, 노멀시 바이어스가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당신은 경직되면서 벌어진 상황을 분석하고 이해해보려고 하지만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당신의 뇌는 한 번도 이런 상황을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가 없다. 당신은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며 모든 것이 곧 질서 있는 예전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는 근거 없는 희망을 품는다. 충격으로 인한 경직을 풀 수가 없기에 탈출할 수 있는 충동조차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동물들은 위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심지어 죽은 척을 하기도 한다. 죽음의 본능. 매일같이 미디어에 등장하는 수많은 뉴스와 과장된 사건, 사고들은 정상화 편향을 확인시켜주고 있으며 진짜 위급 상황에서 우리가 제때 행동하는 것을 방해한다. 재앙, 비행기. 1977년에 보잉 747 비행기 2대가 짙은 안개로 뒤덮인 테네리페 섬 활주로에서 충돌했다. 충돌한 비행기 2대의 운항 속도는 시속 250km였다. 한 대는 그 자리에서 폭발해 화염에 휩싸였고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다. 496명의 승객을 태우고 있던 또 다른 비행기는
여러 동강 나며 마찬가지로 불길이 치솟았다. 하지만 안전벨트를 풀고 비상 탈출 슬라이드를 통해 탈출하는 것은 가능했다. 그런데 496명 중 61명만 움직였다. 나머지 승객들은 그대로 앉아서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죽음의 본능, 쇼크성 경직. 어떤 동물은 위협을 느끼거나 갑작스러운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면 충격으로 인한 경직 상태에 빠진다. 죽음의 본능, 타나토스라 부르기도 한다. 그리스어 죽음의 지배자를 뜻하는 타나토니스에서 유래. 완전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포식자는 본능적으로 먹잇감이 도망치는 것에 익숙해 있기에 포식자에게서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죽은 신용을 해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일부 곤충, 거미, 파충류, 조류 그리고 염소들에게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 특정한 종류의 염소 같은 경우는 근긴장이라는 유전병 때문에 위험 상황에 처하거나 흥분을 할 때 기절을 한다. 그래서 이 염소를 기절 염소라 부르기도 한다. 이 염소들은 몸집이 작고 대부분 검은색과 흰색을 띠고 있으며 눈은 크고 튀어나왔으며 성향이 순하고 단순하다. 기절한 것 같은 상태는 몇 분간 진행되며 염소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서 곧바로 이완을 할 수가 없다. 방관자 효과. 착각.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이 즉시 도와준다. 진실. 사람들은 주위에 다른 사람이 많으면 위험에 처한 이를 도와주기보다는 그냥 지켜보는 경향이 있다. 방관자.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근처에 있는 낯선 사람들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오히려 주변의 목격자가 적을수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도 있지만 주변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방관자 효과다.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에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왜 그럴까? 인간은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때 과도하게 흥분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확실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그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흥분하며 행동하지 않는 환경에서 자신이 그 상황을 잘못 파악했을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를 다원적 무지라 부른다. 결국 혼자인 사람이 모든 책임을 떠맡는다. 이제 방관자 효과를 알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도움을 주기 위해 앞장서자. 분명 다른 사람들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구조 요청. 교통량이 많지 않은 국도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가 교통량이 많은 시내에서 사고가 났을 때보다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익명의 다수들 속에 있을 때보다 목격자가 적을 때 도와주고자 하는 충동이 더 잘 일어나기 때문이다.